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건 세무사입니다. 올해 2025년 1월 23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서는 작년 2024년 4분기에 나온 심판 결정례들 중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판 결정례 3건을 선정하여 조세심판원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들 3건의 심판 결정례들은 각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 각기 이에 대응하여 과세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과 관련한 사례들입니다. 참고로 조세심판원에서는 지난 2001년 7월 이래로 이른바 주요 심판 결정례를 선정하여 누리집에 공개하기 시작하여 지난 2021년도부터는 대략 3개월 주기로 심판 결정례들을 선정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들 3건의 심판 결정례 중에서 1세대 2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주택 이외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주택은 임대하면서 막상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적법하게 공동 명의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배우자 명의의 단독 대표자로 행한 상황에서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에서는 제1항부터 제25항의 항목들에 걸쳐서 실제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155조 제20항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심판 청구의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에 대하여 그 배우자와 함께 지난 2020년 1월 20일에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 주거용 건물 임대 여부로 시흥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20년 4월 3일에는 그 대표자를 청구인의 배우자 단독으로 변경하였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5월 13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인과 배우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상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기존에 추가로 거주주택 한 채를 소유하여 오다가 지난 2021년 10월 8일에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거주주택을 양도한 연후에 그 양도일로부터 채 6일이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13일에 2021년 귀속 그 거주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예정신고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단독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 조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는 2024년 2월 13일자로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2,400만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년 5월 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심판 청구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업자 등록에 있어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상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배우자 명의의 단독 대표자로 변경하여 등록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러한 소득세법상 배우자 단독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만 소득세법상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중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각기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당 심판 청구의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각각의 법률의 제정 취지와 그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심판 청구의 경우처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에서는 배우자 단독 명의로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에서는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사항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구인은 현행 소득세법 규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세대의 구성원이 공동소유자로서 적정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공동소유자 사이에 임대소득의 귀속자를 어느 일방으로 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1세대가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과 관련한 소득세법상 단독 대표자로의 사업자 등록의 변경은 처분청의 확인을 거친 적법한 것이고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에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의 사업자 등록을 단독 대표자로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위법한 것으로 보고는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한 손익분배 비율에 따르는 것일 뿐 법령에서 공동사업자 등록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사업자 등록의 단독 대표자로 등록된 후에도 당초의 약정 내용대로 계속하여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배우자에게 그 임대수익 전액을 귀속시키도록 한 합의서 내용 그대로 그 임대수입 총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오면서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는 사실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분청은 해당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에서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공동 소유이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공동사업자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대표자 단독으로 한 사업자 등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에 대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조세심판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규정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이른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의 손익분배 비율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히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 반드시 그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동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공동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법률상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심판 청구 사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비록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인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사업자 등록 자체가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지난 2020년 1월 20일에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연후에 2020년 4월 3일에는 처분청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배우자 단독 명의 대표자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재차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처분청 입장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의 등록이 소유 지분이 현황과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분청은 자신의 의견 진술 과정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대단히 유명한 조세법 관련 판례를 인용하면서 자신들 주장의 중요한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과 관련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한 손익분배 비율에 따르는 것일 뿐 법령에서 공동사업자 등록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은 관련 조문에 보이는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등록 등과 같은 용어 자체를 법문대로 해석하지 않은 채 그 함의를 확장하여 해석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세심판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공동소유주택에 관한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사업자 등록이 비록 공동소유자인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사업자 등록이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세심판원은 이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관련 규정에서 보이는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등록 등의 용어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공동이라는 어휘의 사전적 의미 자체에만 매몰되어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에서 반드시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동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공동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규정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점을 들어 납세 의무자인 청구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건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